양주시 남면에 SRF 발전소가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면뿐 아니라 양주 지역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RF 발전소는 2년 전부터 건립을 준비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 공청회도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SRF 발전소 허가 과정에 허점은 없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 철원 등 한탄강 119km에 주상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이 경기도 명품 탐방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동두천시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돼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동두천시의 돼지 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9일 오전 0시 20분쯤 양주시 회정동의 한 출판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창고 건물 2,00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돼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동두천시의 돼지 농장 한 곳에서 한 마리, 이달 2일 강화군의 젖소 농장 한 곳의 2마리에서 NSP 항체가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원인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미 검출된 돼지 농장 한 곳에 대한 이동 제한 기간 동안엔 반경 500m 이내 농장 4곳에 대해 가축 이동 시에 사전 검사를 하고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과 농장 내 외부 소독,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지역에 폐기물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는 양주 남면뿐 아니라 양주 지역 전체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유 공장 등 각종 공장이 밀집해 있는 양주시 남면입니다. 최근 이곳에 폐기물 발전소 한 곳이 들어섰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하루 72톤의 산업용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올해 초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발전소 2곳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고형 폐기물 연료 SRF 발전소입니다. SRF는 산업용 폐기물 중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폐목재 등 쓸만한 재료를 가공한 연료입니다. SRF를 태울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생할 수 있어 지난해 정부는 SRF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혹은 비닐이라든가 심지어는 폐타이어, 고무 이런 것들을 재료의 구분 없이 모든 재료를 섞어서 혼합되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소각을 할 경우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감 시설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고. 발전소 3곳 반경 2km 내에는 초등학교가 3곳 있습니다. 또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여기를 보내면서 걱정은 많이 되죠. 농사를 짓는 마을 주민 역시 우려가 큽니다. 여기서 농사 짓기도 아주 불편해요. 그 신선한 그런 공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농산물도 자라는 것이지. 허가 절차를 모두 마칠 경우 A발전소는 하루 96톤, B발전소는 하루 210톤의 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발전소 신설 소식이 들리자 반대 여론은 양주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 반대 국민청원은 개시된 지 보름여 만에 3,000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또 양주 옥정과 고읍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이 진행돼 서명자 수는 지난주 기준 6,000명을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SRF의 환경 오염 문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반 SRF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SRF 연료를 못 쓰게 했고 인허가도 까다롭게 했는데요. 그런데 경기 북부의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규제의 허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발전소 건립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주시에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 민간업체 두 곳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발전소 사업자가 SRF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 자리입니다. 작년 9월에 양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곳에 건물을 세울 준비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한 곳도 비슷한 시기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발전소 건립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갔지만 이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낮에 몇 분만 어르신들만 찾아뵙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주민 몇 분의 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갖고 공청회를 했었어야지 그냥 하신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요. 몇 분 빼고는 우리들은 전혀 발전소가 들어서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현행법상 발전 시설을 운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전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는 데 반해 그 이하 용량일 경우엔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뜁니다. 주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빠지는 겁니다. 양주시에 들어설 예정인 발전소 두 곳의 발전 용량은 각각 5메가와트와 5.5메가와트. 깜깜이 발전소 건립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영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이나 공청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허가가 난 다음에 들어서게 돼서 이곳만의 문제일까? 현재 경기도 내 고형 폐기물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곳은 모두 7곳. 각 시설의 발전 용량을 확인해 보니 7곳 중 5곳이 9.9메가와트였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인 10메가와트 커트라인에 0.1메가와트 모자랍니다. 용량 쪼개기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을 기존 1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에서 그 이하 발전소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받은 시설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이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동두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시는 그동안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아이를 낳으면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지역화폐인 동두천 사랑카드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500만 원입니다. 연천소방서가 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 히터와 전기 장판, 전기 열선, 화목 보일러 사용 주의 홍보에 나섰습니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작년 겨울철 경기도 북부 기준 3대 겨울용품의 화재는 총 화재 건수의 20.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겨울용품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탈 수 있는 물건을 멀리하고 과열될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불법시설물 철거에 동참해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은 물론 도내 하천과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경기도 교육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자유학년제와 고교 학점제 등 혁신 교육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올해를 미래학교 설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학교자치 선포를 한 만큼 교육자치를 통해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기본 바탕 아래 진정으로 아이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학교의 성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년제와 고교 학점제 정착을 위해 교사 정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24개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를 229개 교로 확대해 2022년 전면 시행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등 현재 입시 제도의 변화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히려 결과를 보면 대학 진학에도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입시가 하나의 그 걸림돌은 됩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도 강조했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올해 총선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학생은 3만 5천여 명. 선거법 위반을 막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교육 준비도 마쳤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과서 3종 10권이 이미 발간이 다 돼서 2019년 도내 68.3%의 학교와 12개 시도 학생들이 교과 융합 토론 창의적 체험 활동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교육 현장의 4차 산업에 맞는 수업 변화를 위해 교실마다 무선망과 무선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또 초등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구글 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미래 교육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에 지친 집배원과 택배 노동자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이동 노동자 강추위 쉼터가 마련됩니다. 도청사와 공공기관, 소방서 등 240여 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장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서 휴게실이 강추위 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집배원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강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곳입니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가 가동되고 마실 물 등도 비치돼 있습니다. 원하면 전문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여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에 이어 겨울철 강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추위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경기도청사와 사업소, 소방서 등 도내 241곳.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의 공공공간을 노동자와 도민들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석 달간 개방합니다. 혹한기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풍이 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편 경기도는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거점 쉼터인 경기이동 노동자 쉼터를 수원과 성남, 광주, 하남에 설치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 철원 등 한탄강 119km에 주상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연천 구간 23.5km는 올해 상반기 공사가 모두 끝날 예정이지만 포천 구간 53.1km 중 일부 구간이 예산 부족으로 올해 완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부득이 예산 부족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비둘기낭 폭포, 제인 폭포, 화저견 등 관광 명소가 많아 시민들에게 명품 탐방로로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